자, 오늘도 위스키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잔. 요즘 위스키 마실 시간이 없어요. 연말이고 정신없이 술자리 불려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위스키 한잔 마실 시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위스키 한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조금 특별한 위스키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실 위스키는 자, 짜잔. 자, 글렌모렌지 시그넷입니다. 대형마트나 트레이더스에 입고된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입고된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면세점이나 가야 20만원대 중반 정도 하고 리커샵에서 살려면 30만원은 넘을 겁니다. 저는 구독자이자 유튜버이신 가수군님께서 리뷰해달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리뷰하라고 주셨으니까 글렌모렌지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보통 여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이비통 가방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저는 물론 없지만 대부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글렌모렌지는 2005년에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가 인수하게 된 증류소입니다. 명품 브랜드 만드는 곳에서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해서 그런지 패키지 자체가 좀 남다릅니다. 이 무게감도 장난 아니고 고급스럽기까지 하면서 또 일반적인 프린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그냥 바틀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프린팅을 떠나서 이 상단에 이 포인트 준 이런 라인들 상당히 고급집니다. 와. 다만 이 패키지를 원가로 따지자면 원가 비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가를 좀 맛으로 좀 투자를 조금 더 하던가, 아니면 저같이 그냥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닌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패키지, 좀 더 저렴한 패키지로 출시해서 이 소비자 단가를 좀 낮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일단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발화된 메가를 커피처럼 로스팅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걸 만든 사람이 글렌모렌지의 빌 럼스덴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커피를 겁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글렌모렌지에 입사하고 나서 연구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커피 같은 그런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커피 맛이 나는 위스키, 글렌모렌지 시그넷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방법이 흑맥주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흑맥주 만들 때 양조 과정에서 볶은 메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맥주색이 상당히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이 되는 거죠. 메가를 이 센 불로 계속 굽게 되면 이 스테이크처럼 캐러멜화 되면서 복합적인 맛이 나고 바디감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팅된 메가로 술을 만들면 이걸 증류를 해야 되는데, 시그넷 만들 때만큼은 며칠 동안 다른 증류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원액이랑 섞일까봐 시그넷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렌모렌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제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 팔리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얻는 위스키이기도 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위스키인 거죠. 글렌모렌지는 내추럴 컬러이고 논칠 필터드에 46도입니다. 숙성 기간은 나스인데 이게 상당히 고숙성 원액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저숙성 원액도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마셔보시죠. 이 병으로 맞으면 그냥 죽는 거네. 색이 상당히 진하네요. 처음에 느껴지는 건 오렌지 계열의 그 시트러스한 느낌이 나고요. 다크 초콜릿 크림 케이크 그런 쪽에 상당히 달달하고 약간 버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커피 향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커피 마실 때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아메리카노의 그런 커피 향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많이 먹었던 커피인데 그 모카 커피? 모카 커피 같은 되게 쓴 커피가 아니라 되게 달달한 커피 향인데, 모카 커피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모카 커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메리카노보다는 카페 라떼, 커피에 약간 우유가 들어갔을 때 그런 향, 그런 느낌? 유니크한 위스키인 것 같고요. 향에서 못 느꼈던 그런 것들이 맛에서 너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향으로 맡았을 때랑 맛이랑 완전 다르네요. 맛이 더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커피 향도 맛에서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닐라가 깔려 있고, 거기에 다크 초콜릿, 버터 이런 것들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 아래는 그냥 커피 향이 그냥 꾸준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니크한데 재밌네요. 지금 저녁 먹기 전인데 상당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되게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상당히 너트한 부분도 있고, 이게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랑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쉐리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와인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와인의 그 드라이한 그 탄닌감? 그런 것도 마지막에 좀 떡다름하게 느껴지네요. 왜 가수구님이 이걸 3병씩이나 사면서 즐기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맛은 알겠고 가격이 문제인 거지 뭐.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를 사용할 때도 2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캐스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그넷만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밸류 가치 뭐 이런 것들, 뭐 유니크함 이런 것을 정말 잘 살린 것 같고요. 뭐 돈이 문제지 저도 자주 마시고 싶은 위스키네요. 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위스키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걸 좋아할까요 과연?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진 않아. 근데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 그런 분들한테 이 위스키를 권하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지만 워낙 위스키가 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커피향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흔히 위스키 마시는 분들이 그 강한 알코올량 뒤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지 커피향 난다고 커피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하거나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 커피까지 좋아하면 대박이겠죠. 샷잔 한 잔 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클래식한 잔인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예전에 위스키 한 잔 마시거나 도라지 위스키 같은 거 한 잔 마셨을 때 꼭 마셨을 것 같은 그런 잔입니다. 이걸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위시. 확실히 이렇게 좋은 술은 샷잔에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진짜 씁쓸하고 커피 같은 그런 다크 초콜릿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술은 음미하면서 즐겨야 이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위스키 한 잔 잘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시.